안녕하신겨. 자같이 아줌매입니다. (70년대인가) 이 부산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자갈치 아지매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때에 그 아지매가 인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인사하는 방법도 지역마다 그렇게 다릅니다. 다르면서 함께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사바세계의 현상이고, 그것이 우리들을 함께 살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친구 간에도 등지고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함으로써 스스로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경우나 또 이치, 그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무지, 지혜롭지 못한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손에 전화기를 들고 있습니다. 자기 전화번호를 눌러보십시오. 신호가 안 옵니다. 전화번호는 4천만 명이나 5천만 명이 산다고 하는 한국 사회에서 전부 다릅니다. 달라야 전화 소통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약속을 하고 만나러 나가고 들어가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소통이고, 그렇게 되는 조건은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이치를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하고 그냥 전화기 없으면 어떻게 사노? 참 잘 나왔다. 그 사실만 알지 소통이 되는 조건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다름에 대해서 마냥 증오를 하거나 미워할 그런 자세보다가도 다름이 우리를 편리하게 조화롭게 하는 요소가 된다, 이런 것도 생각해 봄직합니다. 오늘 아침에 부산 사투리로 인사를 드린 것도 그렇습니다. 각 지역마다 인사를 하는 그 표현도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흔히 우리 불교도들이 많이 해자를 하고 있는 묵조선과 가나선, 화두를 하면서 수행을 하는 가나선이라고 하는 그것과 또 지금에 많이 유행되고 있는 비파사나, 그것을 중국 사람들은 묵조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묵묵히 조용하게 비추어 본다, 한자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을 묵조선, 근본 불교 세계에서 수행을 했던 그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그것과 중국에서 새롭게 개발된 화두선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자주 어떤 것을 하면은 더 공부가 잘 될까? 또 왜 같은 부처님 마음을 공부를 하면서 2가지, 3가지, 5가지 중국에서도 5종선을 주창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좋을까? 또 거기에 접근하는 실체적 공부 방법은 어떤 것일까? 이론이 많지요. 생각을 깊이 있게 해보면서 여러 가지 옛날에 있었던 불교선이 발생되게 된 이 배경이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때때로 흩어지면서 망상을 많이 일으켜서 그로 인해 불안하고 정확하지 못한 인식체계가 형성되는 데서 늘 회의가 오고 또는 시비가 일어서 삶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즐겁게 살려면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선불교에서는 정신을 집중을 하라. 그러면 그 방법이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이거잖아요. 선불교에서 제시한 첫 번째 방법은 묵조선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에도 이 선불교 사상을 기록한 책들이, 불경들이 유입됨으로써 부처님 당시에 수행했던 그 방법, 알아차림, 자기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이든지 관계없이 명상을 할 때는 알아차려라. 그것 역시 밖으로 향한 마음을 차단을 해서 집중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지금도
미얀마나 태국, 스리랑카 등 근본 불교 국가에서는 수행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중국에서 살던 사람들은 대승불교라고 하는 적극적인 불교 사상이 발전이 되면서 대사회적인 문제, 또 대중적으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전파를 하는 데는 어떤 공부 방법이 좋을까? 알아차리는 그 방법도 효과는 있지만은 다소 소극적이라서 대중화하는 데는 약간의 장애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불교가 유입됨으로써 그동안에 서너 번의 불교 탄압이 있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된 데 대한 배경을 조금 살펴보니까 탄압을 하게 된 까닭이 전통 종교를 주창하는 사람이 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럴 때마다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승려들이 수행을 한다고 산중에 수천 명이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생산을 하지 않고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는 유교적 입장에서는 부모를 버리고 자기만의 이익을 취해서 이 머리를 깎고 수행을 한다는 그런 중국 사회에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정치 권력에 합당하지 않는 삶의 처신 등등이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국 사회에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을 내세우면서 탄압의 명분을 갖추었고, 그로 인해서 사찰을 불태우고 승려를 내쫓고 심지어는 살상을 하는 그런 큰 불교 탄압의 행태가 서너 번 있었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아마 생각을 미루어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수행 방법을 취한 것이 화두선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화두선을 적극적으로 주창한 송나라 대해 선사의 편지글에 보면은 대부분 대상이 참정이라든지 정치에 참여한 고위직 거사들입니다. 승려하고 나는 것은 두 번뿐이라요. 비구니 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상당한 직책에 있는 일반 거사들에게 그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고, 거사들이
가나선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온 걸로 보면은 가나선 주창을 한 것은 대사회적인 일반인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적극적인 선사상이 가나선이 아닐까. 또 한 가지요. 유명한 백장선사라고 있잖아요. 백장청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내용을 제시를 한 것이 청규지요. 거기에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적당한 시간에 늘 생산적인 일을 했지요. 하도 노장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 보기도 민망스럽고,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제자가 호미를 감추었잖아요. 밥 먹는 시간에 사람이 안 나와요. 왜 고향 목탁 쳤는데 안 나옵니까? 일 안 했는데 안 먹어야 되지. 그것이 백장청규에서 일어난 일화 중에 유명하게 전해 내려오는 한마디의 실화입니다. 백장도 대해도 화두선의 중심 인물이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 사람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수행 방법이 가나선이 아니겠나.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화두를 하고 있는 그 자세가 일반화되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뜻에서 유출을 하면은 너무 고정적인 앉아서 명상만 하는 화두선의 자세보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그 어떤 이 사회나 개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내밀한 방법으로 가나선 수행을 권유를 하지 않았겠나. 그런 반면에 한국 승려들은 너무 교조적으로 당송대에 있었던 껍데기만 남은 화두에 대해서만 임의부여를 크게 하다가 보니까 화두선을 제창을 하고 강조한 그분들의 뜻에는 다소 어긋나는 이식구조를 갖고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인들에게는 다소 비난의 대상이 되는 어떤 것도 있고, 또 우리 조계종 승려들도 발심을 제대로 하고 수행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현대사회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올곧게 화두선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수행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서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조계종에서는 왜 화두선을 그렇게 주창을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종파
수행 단체지만은 종파라고 하는 파벌이 생깁니다. 조계종, 태고종, 중국에서도 많은 종파가 있었죠. 정당, 당이라고 하는 것도 정치적 이념을 갖고 조직화된 단체이죠. 민주당, 공화당. 그래서 불교에서도 종파의 의미를 당부 소승활 종파다 이랬어요. 당부, 무리들입니다. 어떤 뜻을 같이 하는 무리들이 숭상하는 사람이나 철학을 갖고 모인 단체가 종파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뭉쳐서 민주당, 공화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었죠. 그 사람들의 목적은 정권을 얻어서 자기들 이념대로 나라를 다스려 본다. 만날 그러잖아요. 여의도에서도. 무슨 종 하는 것과 당 이름을 들이대면서 논쟁을 하는 것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파가 이루어졌다는 그 배경에는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권에서도 역사는 이긴 자의 기록이다. 역사 내용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종교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능과 신수라고 하는 남돈 북점, 중국에서 남쪽 사람들은 온전한 거, 도노 돈수를 주장을 하고 북쪽에 사는 성향의 성녀들은 도노 점수, 차츰차츰 깨달아 들어가는 그런 것을 주장을 했다고 하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성향도 다르고 수행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는 것이 인간 세계의 이식 구조고 정서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잖아요.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하고 동일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수행을 하면서 가나선을 가진 성녀단체에서 더 무리가 많고 또 특출한 사람이 나오면은 가나선이 중국 선사상의 대표인 양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송나라 때도 가나선과 묵조선을 하는 그 총림에서 거의 2,000명, 3,000명 정도 대등한 숫자가 수행을 했다고 해요. 굉지라고 하는 그분이 묵조선의 대가였고 대해가 가나선에서 인정받는 큰 선지식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가나선을 하는 쪽에서 득세를 해서 당시의 중국 불교계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 세력이 크다가 보니까 신라 때에 우리나라에서 수행을 간 이 도의국사나 고려 때의 보조국사 등이 결국은 가나선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주류 사상을 한국에도 도입을 했지 않았겠나 짐작을 해봅니다. 때문에
어느 방법이 더 좋을 것이다. 또 우리가 주창하는 선사상이 최고다. 그렇게 비난을 할 수 있는 요소는 이미 종파라고 하는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무리 속에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어리석고 지혜로운 사람이 시대에 따라서 있을 수 있지만은 부처님의 본래의 깨달은 뜻은 옛과 지금이 없다. 한결같다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이지 둘이라고 하면은 참 이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보편타당성이라고 요새 말을 많이 하지요. 보편적이고 타당한 것은 어느 시대 어떤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현재적인 정치 이념이나 사상, 철학도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본래의 뜻은 오직 하나고 그것은 어느 때 어느 지역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절대적 가치다. 그래서 옳으니 그르니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부실한 인간 세계에서 판단되어지는 내용이지 부처님께서 온전하게 깨달은 그 진리는 전혀 시대와 지역에 국한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절대적 온전한 사상이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진리 세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들의 문제지 진리가 좋고 나쁘거나 더 어떤 방법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현명할 것인가? 그것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은 진리 자체를 폄하를 하거나 또는 어떤 진리가 더 좋고 나쁘다고 하는 그런 평가는 옳은 자세가 아니다. 반면에 현실 세계에서는 다르다고 주창하는 그 인간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해서 다툼이 최대한 적어지고 또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상대방의 다른 의견을 존중